다음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많은 연구와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신 김현수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 회장님의 특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의 김현수 교수입니다. 2020년 충청북도 도시재생 뉴딜 성과 발표회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마땅히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예, 도시재생 사업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혹은, 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에서 추진해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고요. 그 전에도 도시재생 R&D라든가 또 선도 사업, 일반 사업에서 한 4, 5년간 진행을 해왔죠. 그에 대한 현황과 새로운 여건 변화인데 특히 지금 뭐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는 이 그린 뉴딜이라는 운동을 확산시켰고 이것이 또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과 산업, 경제 구조,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봤던 이 도시 재생 뉴딜을 둘러싸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책이란 것이 한번 등장했다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해 가죠.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20년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나름의 결과를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참여해왔던 천안역세권 사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경과입니다. 이것이 이제 17년부터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해왔죠. 그에 따라 사실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위형도 다양하고요. 도시재생을 사실은 뭐 1, 2년 사이에 그렇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출발은 입법 이전에 도시재생 R&D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탄력을 얻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왔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 인정제도,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많은 전문가들과 조직이 구축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청주라든가 천안, 순천, 군산과 같은 성공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건 변화,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들은 뭐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특히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언택트 소통, 언택트 의사결정, 언택트 시민 참여. 따라서 재생도 이와 같은 변화의 틀 속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아마 사람들이 만나서 의사결정하니 어려워지니 이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네 만들기. 한 15분 생활권 속에서 일하고 살고 휴식하고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네 만들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K-방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방역 시스템은 굉장히 성공적인 어,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런데 이로 인한 계층 간의 불균형, 특히 산업 업종 간의 불균형,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산업,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를 들어 유통, 교육, 뭐 의료 이런 분야에도 빠르게 이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택배를 받고 병원 진료를 받고 또 학교 교육을 받는 일이 커지면서 이 디지털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기술을 이 부족한 계층, 지역, 사람들의 불평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이 향후에 큰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령자, 조손가정,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지원센터를 만들어주는 일. 지금은 대개 주민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거기에서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교육, 디지털 렌탈과 같은 일을 도와주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코비드는 결국 그린 뉴딜과 이어지게 됐죠. 결국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된 계기가 자연환경의 파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구의 레질리언스가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런 성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에 이어서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 속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요. 이 도시 재생 속에서도 결국은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 그린 건축, 그린 생태계, 또 에너지 전환과 같은 그런 변화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일, 컨텐츠의 운영, 언택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공간 계획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 또 취약계층의 감염병, 특히 노인 시설, 요양병원이라든가 텔레마케팅처럼 취약계층이 많이 집적하는 그런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일. 또 비대면 산업,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시민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한 일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이게 이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마다 각각 미션이 있죠. 네, 그 중에서 특히 그린 리모델링, 그린 건축, 고단열 벽체, 창호, 환기 시스템과 같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의 시설 개선한 일이 앞으로 굉장히 큰 사업으로 등장할 전망이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임팩트로 밀집, 밀접, 밀폐하는 환경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생태적 관점에서의 그린 뉴딜, 생태적 도시 재생을 실현하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 차원에서 어떻게 과제를 발굴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언택트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도시 뉴딜. 특히 이제 언택트 기술의 본질이 안전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형 언택트 기술 개념을 정립하고 발굴하는 일들이 향후의 도시 재생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생태적 회복력을 복원하는 것, 생태적 가치의 발굴과 확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생태적 회복력, 생태 안전을 복원하는 일, 또 도시 농업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일. 국토부는 특히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도시 재생 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좀 결합해 가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헬스 원격 진료입니다.
점점 더 이 공공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지역 계층이 받지 못하는 계층과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 공공의대를 만들자,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해서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헬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 시스템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일. 그 다음에 특히 이 재택근무와 재택학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격차를 해소한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도시재생 앵커 시설과 생활 SOC를 도입하는 것. 특히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는데 집이 작거나 디지털 디바이스가 충분치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디지털 지원 센터 속에서 이런 공유 오피스 재택근무 지원 시설을 공급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디지털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한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디지털 지원 센터를 통해서 교육 격차, 유통 판매의 격차, 결국은 이 모바일 유통을 하기 힘든 노인분들은 더 비싼 물건을 멀리 가서 사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디지털 교육, 디지털 헬스, 디지털 판매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지원 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불평등을 해나가는 일이 앞으로의 도시재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모임, 컨퍼런스, 미팅, 워크숍이 온오프를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이제 뭐 대학은 물론이고 단체, 정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민센터나 소규모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춰가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도시재생의 출발이 사실은 정비사업의 폐해를 좀 줄여보자 하는 데서 시작을 하였는데 그렇게 수년 하다 보니 결국은 주택이 너무 낡아서 주택 정비에 대한 개선 없이 주거환경 개선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을 도시재생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형에 대한 욕구가 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COVID-19, 코로나 팬데믹이고요. 두 번째가 결국 코로나의 영향이 가져온 코로나의 결과로 생기된 그린 뉴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코로나가 가져온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 격차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 이것이 이제 지난 8월 자료니까 사실 한 달 사이에 우리의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죠. 미국의 빅5 테크 기업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들 5개의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전통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지역이 흩어져 있죠. 특히 전통 제조업은 미국 같으면 중서부에, 우리나라 같으면 동남 해안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테크 기업들은 대개 뉴욕, 보스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점점 더 구글과 아마존 같은 큰 기업들이 뉴욕으로 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전부 판교와 강남에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합니다. 아니, 수도권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그것도 강남과 판교 지역 근처에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통 제조업,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같은 기업들은 매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반 도소매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도 사람을 덜 뽑는데 이런 핀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은 자꾸 매출도 늘어나고 사람도 빠르게 고용도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대개 다 수도권에 있고 특히 수도권 안에서도 격차가 커지는데요. 몇몇 중심지에만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빨라지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됩니다. 자,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사실은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메가시티 통합하자, 시도 통합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광주와 전남이 부산, 울산, 경남이 그리고 최근에는 충청, 대전, 세종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도 사이에 경쟁을 해가지고는 이 수도권에 있는 큰 기업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시도 사이에 경쟁하지 말고 힘을 합치자. 그래서 적어도 한 500만 명 되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시군들 사이에서도 경쟁할 것이 아니고 협력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 통합을 통해서 이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도시재생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1년, 이 1년이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를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할 만큼 극적인 변화이고요.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 기술혁명 4차 산업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그만큼 역사의 궤를 꺾는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그런 큰 변화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도시재생도 그런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언론에서 이 도시재생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기사를 내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 창신동은 도시재생 1호로 지원을 받은 것이죠. 주택 재개발 없이 이거 그냥 공동체 활성화, 역량 강화, 미술관, 박물관만 가지고 만족하기 어렵다. 여시제라는 민간 싱크탱크죠. 여기에서 이렇게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구적 차원의 동네 가꾸기로 이런 큰 산업 변화를 바꾸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그런 좀 지속성 있는 선순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가 없이 결국 공공의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 이런 사업들을 다 멈추는 거 아니냐. 이것도 뭐 창신승인의 얘기 같습니다만 인프라, 도로 확장 없고 주택 재개발 없이 개선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서울시 산하기관마저 결국 지원이 끊기면 인건비도 안 남아. 일본처럼 민간 참여 유도해야. 사실은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근데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보면 실제로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공공 재정이 끊어진 이후에라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선순환 구조는 좀 찾아보기 어렵다. 스타트업 성지로 스타트업이란 건 최근에 어떤 그런 창업 기업들인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만들라. 예. 일본은 우리보다 도시재생 법을 만든 게 한 10년 정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도시화 역사도 빠르고 산업화 근대화 역사도 우리보다 빠르죠.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첨단 기업들이 엄청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이 버블이 붕괴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드디어
지난 한 5년 동안은 일본도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빠르게 이런 세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을 만들기 3법이라는 마치구리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도시계획, 중심시가지 활성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입지에 관련 규제, 이건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재생을 추진해 온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든 것이 이제 2002년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워낙 이전부터 사실은 지역 그 경제가 쇠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한 마을 만들기 차원이 아니고 산업의 구조개혁이나 거점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과 함께 해온 거죠.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지역 재생이라는 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재생, 산업 재생, 중심시가지 활성화법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국토의 3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이라고 해서 기업을 마을 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그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 거점 성장을 위한 것, 기업을 위한 것, 골목 가꾸기를 위한 것, 뭐 다양한 법들이 합종 연행하면서 도시재생 정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도시재생법은 하나이지만 그 속에 각 부처의 사업을 협력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 제도의 변화를 보시면 한번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여튼 출발은 개별법으로 했지만 종합법을 만들고 최근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기업에 관한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도시재생이 구성되고 있다.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여전히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실효성, 선순환 구조, 민간 참여를 위해서는 조금 이 스펙트럼을 좀 더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이 새로운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그린 뉴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러자면 좀 생태 순환할 수 있는 도시, 지역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냥 녹지율 따진 녹지율, 인당 공원 면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그런 정말 생태적 순환 기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선적으로 하천, 물순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소각 처리 시설하고 자원 재활용 시설을 이렇게 인접시켜서 소각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자원 재활용을 하는 뭐 이런 에너지 리사이클링의 문제,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디지털 균형, 디지털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이런 재생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정비, 재개발, 재건축 없이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까? 주택 정비 재생도 함께 결합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은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동네가 못생겨서 이웃이 고약해서 떠났다기보다는 일자리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특히 젊은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 그냥 이게 창업지원센터 그린다고 창업되는 게 아니죠. 정부가 재정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기반형 재생, 중심시가지형 재생, 최근에 혁신지구, 그 다음에 천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혁신지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를 결합해서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지원이 끊어진 이후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자면 이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하고 지방 소멸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속에도 지역 균형 뉴딜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도시재생도 앞으로는 이 지역 균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주장을 이런 도식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의 목표는 이 세태 방지에 두어졌는데 이 속에 사실은 이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린 뉴딜, 에너지 리사이클링, 생태 순환성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주 환경을 떠나서 어떤 생존의 기반이 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이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 메가시티 통합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230개의 시군을 이렇게 고루 잘 살게 하고 재생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개의 거점 중심으로 이것을 이제 모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세태를 방지한다는 재생의 고유한 목표와 함께 기후변화, 균형 발전이라는 어젠다가 함께 도시재생에 녹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뉴딜에서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 결국은 주택, 주거지의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크게 대별됩니다. 이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논리와 주택, 주거지를 정비한 논리는 조금 다르거든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은 크게 2가지. 우리 원래 재생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저는 이 모든 사업에서 공히 추구되어야 할 바가 첫째는 이제 그린 뉴딜이 하나의 기초 인프라가 됩니다. 생태적 순환성, 에너지의 순환, 대중교통,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평등을 구가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로서의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방식으로는 이제 조금 더 공공재정 마중물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마중물의 원래 목적도 마중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마중물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사실은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마중물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정은 그야말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근데 이 공공재정도 아마 이 뉴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지금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지원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자면 민간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인구와 산업, 특히 교통망이 좀 직결하는 그런 거점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좀 재편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저는 조금 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행, 주체, 추진 체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앞으로 2022년 이후 도시재생 뉴딜 이후에는 좀 이렇게 재편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건 LH에서 만든 것이죠. 이런 주거의 정비 방식도 있다 등등의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참여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 도입된 거죠. 아마 4개의 지구가 작년 말에 처음 도입되었죠. 해서 천안, 고양, 구미, 용산 4개 지역에 도입된 것이고요. 이것들은 특히 이제 교통망이 좋고 좀 수요 기반이 탄탄한 곳에 결국 그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혁신지구인데 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대개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공공임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과 혁신 인력들을 지원하자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것이 들어가주면 더욱 좋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 혁신지구와 스타트업 타운, 국토교통부 재생법에 의한 혁신지구와 또 컨텐츠를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타운의 결합 사업이고요. 올해 최초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밀 사업이 이 대상이 됐습니다. 천안역은 잘 아시다시피 주위에 사통팔달하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수도권 전철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권 안에 접근이 가능하고 주위에 대학이 많고 또 수도권의 바로 접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굉장히 많은 혁신 잠재력이 있죠. 앞으로의 재생, 도시의 혁신은 결국 이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제조업, 이렇게 기반 시설이 좋다고 땅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혁신 인력, 대학, 연구소, 기업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접근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 기관과 함께 이 모빌리티, 특히 대중교통망, 광역교통망이 갖추어진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천안시에서는 이노베이션 스트리트, 이노 스트리트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망을 따라 창업 벨트를 구축하고 테스트 벨트 타운을 만드는 이제 공간, 장소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컨텐츠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재생 성공 요인은 이와 같은 피지컬, 물적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일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심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어야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혁신지구 사업에 의해서 채워지고, 이런 컨텐츠는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사업에 의해서 충남산업진흥원이 주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과 혁신 사업이 최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 빨간색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구역입니다. 중심 시가지 유형이죠. 이것이 있고요. 이 속에는 이 환승센터, 역사 개량, 그 다음에 캠퍼스 타운 계획이 있습니다. 주위에 13개의 대학이 있는데 천안 지역에는 뭐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상당수의 대학생들, 한 70%의 대학생이 매일매일 서울로 수도권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은 뭐 두정역, 천안역, 또 이 터미널 여러 군데를 통해서 통학하는데 이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천안역에 올 수 있도록 환승센터를 새로 만들고 이게 학교 버스를 유입되도록 합니다. 또 이 학생들을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도 공급하고 대학들의 공동 캠퍼스를 여기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뭐 부분적인 강의지만 공부도 하고 입학처라든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여기 두면 많은 학생들을 집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지구, 도시 혁신지구가 여기에 도입이 됐고요. 그 중에 일부 지역을 이노스트리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로 지정을 받아서 실제로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원함으로써 뉴딜과 혁신을 결합하는 캠퍼스타운 것이고요. 이런 LH와 천안시 코리아 가버넌스 등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중교통망, 광역교통망, 수도권 접근성, 그 다음에 주변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집적한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충북 지역은 또 충북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재생에 대한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저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난 수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경험하고 연구해 오면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4차 산업혁명 그린 뉴딜의 변화에 따라 또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무척 죄송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성공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